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소록수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록수는 차 백신 연구소 건에 재료가 나온 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소록수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그 작전주, 세력주, 막 이런 식의 종목입니다. 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록수를 어떤 정석적인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오히려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예, 이거는 사실 방향을 예측하기가 소록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아, 차백신연구소 여하튼 아리바이오하고 합병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소록수 자체가 아리바이오와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매청권, 매수 청구권이 지금 현재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차이가. 그죠? 자, 일단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 액티브 종목도 말씀드릴 겁니다. 요즘 그 액티브가 상당히 그 핫한데 여기에 편입될 종목을 미리 공략을 해야 돼요. 이미 편입돼 있는 거 말고요. 요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대박 나시기 바라겠고요. 소록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영상에서 물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그 바로바로 제가 실시간으로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실 때 보는 상황하고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텔방에 들어오시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소록수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서 실시간으로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자, 여러분,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 상한가를 찍었어요. 근데 차백신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분출을 하리라고 예상하기가 어려웠었고, 뭐, 하한가 근처 갔다 상한가를 만들었죠. 엄청 급등락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하튼 차백신이 상한가가 마무리됐다면 이 소록수 입장에서도 긍정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소록수는 올랐다가 둔화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우리가 세심하게 좀 봐야 되겠죠. 차바이오가 차백신을 팔았고 그걸 소록수하고 아리바이오 뭐 이런 쪽들이 이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차백신 시세보다 좀 싼 가격대 2,000원대로 샀으니까 소록수나 아리바이오는 좀 유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차백신이 아직까지는 최근에 실적이 좀 좋지 않고 나중에 이제 아리바이오랑 합병을 시켜가지고 크게 끌어당겨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일단 관건이고 소록수 자체는 사실 아리바이오하고 합병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매수 청구권이 10,719원이죠. 근데 주가는 뭐 4,000원대입니다. 매수 청구권 뭐 엄청 행사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30억 한도인데 소록수의 그 한도가 그죠? 근데 이걸 넘어서니까 결국 소록수하고 아리바이오는 합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리바이오를 어떻게든 우회 상장을 시키려고 지금 차백신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장밋빛 재료들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시너지 효과 뭐 해서 나오는 건 다 좋은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소록수라는 기업이 상당히 작전성 종목이고 세력성 종목이기 때문에 끼는 많아서 시세 흐름은 굉장히 탄력적이지만 잘못 매매하면은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뭐 물론 잘 매매하면은 또 수익을 크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자 제가 볼 때는 일단 소록수는 그런 재료가 나와서 크게 거래가 분출이 될 때 그때가 항상 단기적으로 피크였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죠? 물론 그
재료 자체가 단기 시세가 아니라 더 큰 시세를 줄 만한 아주 초대형 강한 모멘텀이 있는 거라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올랐다 둔화되지 않고 계속 가리라고 보는데, 아직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 보면 소득수가 연속적인 급등을 하면서 시세를 낸다고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또 흔드는 과정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주가는 뭐 차백신이라든가 또는 기타 수급이 어떻게, 그리고 기타 재료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을 엄청 주는 게 바로 소득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드리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소득수라고 꼭 문자로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죠. 소득수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실시간으로 바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케어를 할 수 있잖아요. 꼭 문자를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